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제 조현상입니다. 난실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날씨가 상당히 높죠. 한낮에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야간 기온도 이제 20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난초들이 이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이제 최적의 조건이죠. 더불어서 이제 난실에 어느 정도 습도 유지만 잘 관리해 주시면 난초들이 이제 방덩이를 키운 만큼 쭉쭉 위로 탄력을 받아서 잘 자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난실에서 이제 물을 주다 보니까 신화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좀 특이한 무늬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한 무늬의 현상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이러한 어떤 무늬 발색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한 친구를 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이제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죠. 지난해 이제 산채촉을 체란을 해다가 산채출란 심호 보기 해서 이제 소독 처리를 해서 살균제 처리를 해서 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던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엔 이렇게 우람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생강촉이죠. 생강촉인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입장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이나 됩니다. 참 괴물 같은 친구입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우람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2차 생장이 이게 더 자라면서 어마어마한 대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신화도 이렇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화가 자라면서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을 심을 때 여기 서산반이 잎도 좋고 잘 소멸된 흔적이 있는 이런 친구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약간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당기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튼 산반이 잘 들어있다가 소멸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2차 생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장이 많이 나왔죠. 2차 생장이 되고 또 이쪽에 이제 신화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이시죠? 특별한 무늬가 보이죠. 얼룩얼룩한 얼룩 무늬가 보입니다. 이런 이제 얼룩 무늬가 대부분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 아닌가? 병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뭐 약을 잘못 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런 무늬는 일단은 이제 우리 같이 난을 좀 색화를 좀 오래 길렀던 사람들이 판단할 때 서산반 개체 급소멸이 되는 속에 이 서산반을 내재하고 있는 이런 서산반 개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색을 발색시키는 인자인 화청소나 등황소가 이 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그 질소질을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고 신화나 속장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 엽록체로 미처 덮어내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발색시키는 인자인 등황소나 화청소를 미처 엽록체로 햇빛에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체에서는 색을 발색시키는 등황소나 화청소가 깔려 있는 서산반 개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홍화가 피나 또는 죽음화가 핀다든가 백화가 핀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화청소나 등황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그 설명을 해 드릴 때 단풍잎 밑에 숨어 있는 발색 인자가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제 날이 추워져서 질소질 비료가 끊어지게 되면
엽록체가 분해가 되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단풍으로 발색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좀 더 햇빛을 받고 질소질 비료를 더 왕성하게 끌어올려서 영양 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숨어들죠. 엽록체 속에 포함돼서 이 무늬 자체는 거의 소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이제 나타나 있는 끝까지 남아 있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서반 혹은 호피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색화 인자들은 이제 거의 소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무늬가 뭐 화청소나 등황소, 물론 이제 화청소나 등황소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거는 화청소고 어떤 것은 등황소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물론 계실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뭡니까 뭐 안토시아닌 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화청소는 이제 붉은색을 많이 포함한 인자죠. 그래서 화청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서산반 개체에서는 홍화, 또 백화, 자화 이런 색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황소의 계열에서는 죽음색과 황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황소와 화청소는 그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색되는 인자가 그럼 화청소와 등황소에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거하고 약간 그 무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이제 고운 입자로 흔히 말하는 안개산반처럼 약간 이제 좀 그 잘게 부서지는 듯한 그런 무늬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미처 이제 그 병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엽록체가 충분히 활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얼룩 나타나는 현상. 이제 물론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현상도 이런 무늬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굵게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무늬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이제 제 기르는 난시에 그게 있다면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바이러스에 발색된 무늬가 제 난실에는 없습니다.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이 잘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이 무늬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시각적인 판단 이런 것은 충분히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개 색의 어떤 그 경계가 선명한 복색화 개체, 복색 개체 이런 복색화 개체가 이제 신화가 자랄 때 이렇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개 이제 가장 쉬운 해석법은 이런 개체 보면 뭐 처음에 1번 색화가 핀다, 2번 복색이 핀다, 이제 이 정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얼마만큼 무늬를 남기느냐 혹은 색이 남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죽음화가 나올 게 가능하다 혹은 홍화가 필 것이 가능하다. 뭐 저보다 더 고수분들께서는 아마 거기까지도 해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굵은 무늬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신화나 2차 생장반에 나타나는 이런 무늬는 거의 등황소나 화청소를 가진 서산반 개체에서 나타나는 무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보다 더 잘게 부서지는 안개산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엽록체가 미세하게 부서지는 듯한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바이러스에 의한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무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뭐 그 왜 뭡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폭주족이나 히피족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뭐 이상하게 직직직 이상하게 그 머리를 깎고서 좀 희한하게 깎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이제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제 엽록체가 형성이 안 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무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쉽게도 그 모델이 없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찍찍찍 그어지면서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나타나는 무늬들은 그것이 이제 약반 혹은 이제 약에 의한 장애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일단 약의 농도나
혹은 비료의 농도가 이 친구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적정 농도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쉽게 해서 이제 소화 불량 혹은 뭡니까, 약도 이제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사람한테 뭐가 옵니까? 간이 손상이 오죠. 간이 손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황달이 옵니다. 눈이 이제 노르스름하게 변하고 아주 큰일 나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오는 뭐 황달이라든가 혹은 간경화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늬들은 어느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검게 탑니다. 찍찍찍찍 이렇게 타는 그런 현상들, 아마 그런 경우 제법 많이 어느 정도 난을 기르시는 분들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과압이나 약을 너무 과하게 쳤을 때, 농도 이상에 쳤을 때 나타나는 장애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도 이제 장애가 있고 장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해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이 잘못돼서 막 잎에 병증이 나타나려고 하는 상태일 때 바로 쏟아서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정향을 해주고 난석을 바꿔서 새로 식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서 스톱이 되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가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장해가 되죠. 장해. 그 다음에 이제 장애는 뭐냐면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해버려 가지고 잎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상태, 이것은 이제 장애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이 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지만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면도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말 연구회에서 잠깐 제가 한번 빌려다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뭐 사실은 이렇게 난을 기를 때 이러한 현상이 2차 생장반이나 혹은 신화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현상으로 봐도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다. 숨어있는 서산반이 급속하게 생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엽록체에 덮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숨찹니다. 하여튼 난실에 나와서 난에 물을 주면서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의반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은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죠. 색감도 좋고 이렇게 괴물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꽃을 달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화형의 복색 내지는 색화가 피어주면 다시 또 여러분께 촬영을 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